가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은 소아과 의사니까 아이 키우기 정말 쉬우셨겠어요 라고요. 그러면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소아과 의사도 별거 없는 아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가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은 소아과 의사니까 아이 키우기 정말 쉬우셨겠어요 라고요. 그러면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진료하고 치료하지만 제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아이들을 키울 때 도움이 된 적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육아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6개월 때까지 제가 직접 제 아이를 케어하면서 느꼈던 각 시기별 특징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육아는 원래 템빨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됐던 육아 아이템과 그리고 표쌤표 육아 꿀팁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육아템들은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육아 중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시절도 있었었지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가시죠. 저는 예쁜 딸아이가 둘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첫째 아이 출산 때였는데, 첫째 아이 출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처럼 입덧이 심한 사람은 주변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임신 6주쯤에 냉장고만 열면은 냄새 때문에 토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냉장고도 못 열고 아무 음식도 못 먹는데, 배는 또 너무 고파하고, 그래서 그나마 토하지 않는 방울토마토만 잔뜩 먹으면서 와이프가 버티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오히려 살이 3kg나 빠져버려가지고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의사지만 산부인과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음식 저 음식 다 먹여보다가 모두 실패하던 찰나에 콩나물국이 땡긴다는 말에 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가서 처음으로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제가 또 콩나물국 사장님께 어찌나 감사하던지.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와이프가 제왕절개 후에 지혈이 잘 안 되어서 하루 종일 꼬박 처치실에서 수혈하면서 밤새 제가 곁을 지켰어요. 그때 아내 얼굴은 아주 창백하고 의식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엄마는 아기를 보지도 못하고, 참 와이프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입덧하고 힘들게 아파하면서 아이를 낳는 우리 엄마들이 새삼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태어난 첫째 아이를 처음 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소아과 의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 대천문도 제가 확인하고 딤플이랑 기형들 한번 제가 쫙 훑어줘야지 하고 자신있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제왕절개가 끝나고 "애기 태어났어요" 라는 말을 듣고 아이가 우는 곳으로 제가 달려갔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갑자기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예쁜 우리 딸이 몸을 막 떨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 저희 딸 너무 추워요, 빨리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무런 신체 진찰도 못하고 아무런 진찰도 못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소아과 의사도 별거 없는 아빠더라고요. 출생 직후에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에게 신경 썼던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카시트, 모유수유, 그리고 모자동실이에요. 카시트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상담 받아본 결과 레카로 제로원이라는 제품의 카시트를 샀는데, 그게 이제 앞보기 뒷보기 이제 전환도 잘 되고 튼튼하게 고정도 잘 되면서 쿠션감도 너무 좋아서 좀 비싸기는 했지만 너무 만족스럽게 잘 썼어요. 물론 지금 둘째가 이어서 쓰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 썼던 것은 모유수유인데요. 소아과 의사들은 무조건 모유수유를 권장해요. 모유는 아이의 면역력, 알레르기, 요로감염 예방 등등 분유보다 장점이 100배는 많아요. 간혹가다 어머님들 중에서 아기 체중을 좀 늘리려고 잘 안 나오는 모유를 분유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분유는 모유 성분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산물이지 모유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희 와이프는 출산 후에 아프기도 했었고 가슴 구조상 모유가 잘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남편 말을 잘 들어주고 끝까지 혼합수유라도 모유를 최대한 주어서 돌 때까지는 열심히 먹여주었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신경 쓴 것은 바로 모자동실인데요. 사실은 저희 와이프도 조리원에 2주간 있었고, 저희가 있었던 조리원은 산모가 좀 힘들면 아기를 데리고 밖에서 분유 수유를 해주시고, 산모가 콜을 하면 아이를 데려와 주셔가지고 수유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조금이라도 아이를 너무 밖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방 안에 같이 있으면서 아이가 찾을 때 수유를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막 밥 주세요, 졸려요, 심심해요 등등 표현하면서 우는 것들을 엄마가 실시간 옆에서 보면서 사인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신생아 시기에 엄마와 아이가 사인을 맞춰 나가면 아이 육아가 엄청나게 편해질 수 있답니다. 자, 아이를 낳고 눈 깜빡하면 바로 1개월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도 이 시기에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병원에서 당직도 많이 서보았지만 이렇게 빡센 당직은 처음 경험해 보았어요. 육아를 당직을 서실 때 추천드리는 육아템은 역시나 베이비 브레자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베이비 브레자를 안 쓰고 분유를 타봤는데 은근히 분유량을 정확히 맞추기도 좀 어렵고 물의 양도 정확하게 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깨서 자동으로 분유를 타주니 이것처럼 신세계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요 시기에 저희 두 딸은 역류가 굉장히 심해서 매번 개우고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역류가 심한 아이들은 절대적인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개우는 양이 확 줄어들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개우는 아이들의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씩 자주 먹이기입니다. 2시간 반에서 3시간 텀으로 소량씩을 먹이고 우는 것이 무조건 배고파서 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조금 주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생각보다 1회 수유량을 먹이던 것보다 10cc에서 20cc 정도만 줄여서 3일만 먹여도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손 타는 것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수유 후에 트름을 시키고 바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분 정도는 충분히 세워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눕히시면은 개우는 빈도수가 많이 줄게 되어 있어요. 역류 관련되어서는 다음에 관심 많으시면 영상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론과 실전을 수없이 실험해 보면서 터득한 역류 줄이기 전문가입니다. 역류 외에도 제가 신경 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감염입니다. 100일은 아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엄마에게 탯줄로 전달받은 면역 항체가 100일이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이전 아이들은 엄마가 물려준 어른 항체를 가지고 있고 100일이 넘어가면 아이가 만들어낸 새로운 항체로 병균과 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00일 전의 아이들은 열이 원래 잘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전 아가가 열이 난다? 이건 어른 면역력을 뚫고 들어온 강한 균이거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입원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딸 모두 100일 전에 외출을 가능하면 삼갔습니다. 괜히 열나면 병원 입원해가지고 막 수액도 맞고 소변 검사도 하고 막 뇌촉 수액 검사에 대변 검사에 다 받는 고통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렇죠. 근데 검사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 폐혈증까지 오게 되면 입원을 2주에서 3주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큰 질병입니다. 100일 전에는 가능하면 외출도 삼가고 집에 들어온 어른들도 손 씻고 소독하기 가장 꼭 필요한 팁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우리 엄마들의 산후 우울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르몬이 요동을 쳐서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마음속으로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아버님들은 이런 배우자를 잘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보호자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좀 힘드시겠지만 서로서로 잘 챙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겠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후 3개월 차에 접어들면 수유텀이 잡히고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에서 6개월이 지나는데도 통잠을 못 잔다? 그러면 아이가 역류가 심한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면 환경이 안 좋은지, 코가 막히는지 등등 확인이 필요하니까 진료를 한번 받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엎드려 있는 터미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미타임을 일부러라도 열심히 시켜주셔야 뒤집기, 되짚기도 잘하게 되고 아이가 활동성이 늘어납니다. 터미타임 하다가 아이가 개우는 것이 있고 아이가 조금 싫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시면서 터미타임을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한 5에서 6개월 정도면은 아이가 엎드려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첫째가 터미타임을 너무 싫어하고 대근육 발달도 늦어서 소아과 아빠표 터미타임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때 워터매트나 아니면 꼬꼬맘 아니면 그 훌라후프처럼 생긴 플라스틱에 그림을 꽂아 넣는 터미타임용 장난감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4에서 6개월 사이에는 이유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유식 시작은 엄마가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아이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은 원래 4에서 6개월 사이에 6.5kg 이상의 아기들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요. 범보의자 같은 데 앉아서 한 20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범보의자에 앉혀서 오래 버티기를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아이가
엄마 아빠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쩝쩝 이렇게 입맛을 다시거나 아니면 침을 흘리는 사인을 보낼 때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인들 없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가 이유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이유식 관련한 이야기 또한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출산 시점부터 6개월 때까지 우리 아이를 육아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만의 육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맞벌이가 아닌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맞벌이가 아주 많죠. 사실 저랑 와이프도 저희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병원으로 복귀를 하였어요.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 애착 형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항상 양보다는 질, 무조건 집에 퇴근한 다음에는 목숨 걸고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잠시 진료를 쉴 때도 집에 가서 애랑 무슨 놀이를 할까, 어떤 새로운 놀이를 할까 맨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입장에선 하루 종일 보살펴주는 주 양육자도 좋겠지만 잠깐 보지만 목숨 걸고 놀아주는 아빠도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희 딸들은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린답니다. 맞벌이로 너무 죄책감 갖기보다는 정해진 상황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가들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주더라고요.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표쌤표 육아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육아라는 게 정말 어렵고 지치기 쉽잖아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접 경험했던 감정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려움 깊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시점부터 6개월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빨리 크거든요.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후회 없이 돌봐주시면서 행복한 육아 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으로 진료하는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